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 캐나다 주택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택 건설 방식은 해당 국가의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의 주택 건설 방식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자원의 가용성에 기인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의 주택 건설 방식과 환경적으로 비슷한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설 방식을 비교하며 각 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캐나다 주택과 한국 주택 비교할 내용으로 1. 캐나다 목조주택의 기술 발전 2. 캐나다 한국의 환경적 유사성 3. 건축 재료의 차이 4. 건설 방식의 차이 5. 건설 기간의 차이 6. 하자 보증 기간의 차이 7. 공사에 대한 표준화 8. 기술 검증의 제도화와 같이 8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목조주택 기술 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로 목재가 사용되었기에 지난 수세기 동안 나무를 이용한 목조주택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오랜 전통과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입니다. 캐나다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는 지하실이 있고 나무를 주 재료로 사용하여 지은 단독주택이 주요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사용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된 주택도 아직 많이 있으며 200년 이상 된 주택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캐나다, 한국의 환경적 유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환경적으로 가장 비슷한 지역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입니다. 위도가 한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북한의 평양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의 건축 방식은 한국에서의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과 습도는 한국보다 조금 낮은 상태이지만 여름의 최고 온도, 겨울 최저 온도는 거의 유사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겨울철의 추위와 폭설 및 여름철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빌딩 코드에 추가, 변경되는 사항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날씨는 여름에 덥고 습하며 겨울에 춥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날씨도 한국과 비교하여 약간은 차이는 있겠으나 거의 유사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건축 재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주택 건설에서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대부분 목재로 건설됩니다. 목재는 비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가공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위주로 건축 공사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택에서 일부 목재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목재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택 건설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목조주택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수영장, 스케이트장 같은 체육시설 같이 경관이 넓은 건물도 대부분 목재로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궁궐, 사찰 같은 전통 건물은 중목구조의 목조였으며 일반 서민이 살던 초가집도 중목구조 목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의 경제 성장을 통하여 좁은 땅에 보다 높고 큰 건물을 짓다 보니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건설 산업이 철근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저품질의 자재를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조주택의 경우는 캐나다와 비교할 수 없이 비싼 고급 자재를 사용하지만 잘못된 시공 방식 및 지나친 가성비의 추구로 인하여 30년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건설 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목조로 집을 짓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을 것으로 인식되지만 워낙 복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청의 늦은 행정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허가 기간이 필요하고 지나칠 정도의 공사 관리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됩니다. 한국에서는 건설회사 및 시공업자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보증기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신규 주택에 대한 하자 보증은 테리온이라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항목별로 보증기간이 다르지만 구조체의 경우 최장 7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7년의 하자 보증이 끝나야 공사한 주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견고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 제30조 관련해서 명시한 것 같이 공동주택은 최대 5년, 단독주택은 건축 부문별로 1에서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하자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빌딩 코드는 캐나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셔널 빌딩 코드, 주정부 빌딩 코드, 지역별 바이로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주택 디자인을 결정하면 빌딩 코드에 따라서 설계가 가능하도록 아주 상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빌딩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규정 이상으로 지어져야 하고 집을 지을 때는 빌딩 코드가 매년 추가 변경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수정판을 필히 참조해야 합니다. 한국의 건축법은 주택 전반에 걸친 기술적 기본적인 지침만 설정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보다는 공사업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진행되는 제도화된 기술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약 20회에 걸친 공사 진행 단계별 인스펙션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펙터가 필요하다 요청하는 해당 분야 공인 엔지니어 확인서를 약 30회 정도 제출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품질을 유지하고 사용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택 한 채를 지을 때 적어도 50종류의 각 분야별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사 착공 후 준공까지 감리업체에 의한 감리가 진행되지만 확인 과정이 간단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대한 정확한 현장 검증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근 콘크리트는 한국이 캐나다보다 훨씬 발전하였으나 목주주택은 캐나다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발전을 하여 왔으며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참고하여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지나치게 짧은 공기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주택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